지금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스노우캡. 아, 스노우캡. 네, 스노우캡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유명하죠. 마린블루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성계군 작가님. 예. 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그쵸. 팔로우하고 제가 보는 감자? 감자. 이분영 감자. 이분영 감자. 최근 거 맞아? 최근 거? 그 최근 거가 반말한다. 자주 뵙네요. 아니 오늘 예, 예. 당당하게 티셔츠 입고 아 예. 대중교통 이용하셨더라고요. 아니 오늘 좀 급해서 뭐 밤새 뭘 좀 마감을 하다가 저도 좀 약간 염치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딱 햇빛 바깥으로 나오니까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으로 이렇게 안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습니다. 저희 굿즈로 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아 많더라고요. 정말요? 네. 약간 되게 취향이 오컬트적이시네요. 잡덕사전. 드디어 저희가 예, 이 공간에 딱 맞는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드디어.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너무 다 유명한 막 명작들만 이렇게 네, 따로 다 다 있어. 미생, 뭐 마음의 소리 얼마 전에 마음의 소리. 드디어 예, 덴마. 제가 또 덴마. 댕경대였어가지고 댕경대 뭐죠? 뭐 그래서 몰라. 아 그게 해도 되나? 그 덴마 내에 그 백경대라고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패러디를 해서 사람들이 댕경대라고 불리면 그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덴마가 그런 걸 알아보고 싶어. 저도 지금 피디님들이랑 회의해보면 알지만 뭐 얘기하다 보면 나 그거 봤는데 이것도 봤어. 다 봤어. 다 봤는데 무슨 차이일까? 이게 덕후가 되는 것과 일반인이 되는 것은 저요? 아 저. 네. 박물관에 이렇게 예. 기록하세요. 봤던 것들이요? 볼 거. 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확실히 좀. 사실 어렸을 때 이 습관 같은 거긴 한데 이제 독서 노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쌓아왔던 게 있었어요. 봤던 거를. 근데 제가 그걸 이사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울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거를 왔던 길을 차가 갔던 길을 막 다시 거슬러 그게 올라간 적이 언제예요? 있어요. 그걸 제가 한 20살 넘어서 이제 잊어버려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폴더화 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웹으로 해서. 아무튼 이게 예. 저희가 만화라는 기획을 할 때 범위가 광범위해가지고 일부러 좀 집중을 해서 일상툰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예, 정말 덕후분을 좀 모셔 현업에 있는 예, 최전선에서 작업일치 하시는 분을 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오늘 모신 우지연 PD님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의 웹툰 플랫폼 코미코의 웹툰 PD로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요. 200만 뷰를 돌파했던 그 화제의 웹툰 슈얼미 카마스트라를 기획하시고 편집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책 제목입니다. 쌍년의 미학 편집을 담당하신 우지연 웹툰 PD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저 여기 앉아서 오프닝 봤는데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그 덕후가 아니 덕후인 분들이 보시면 아마 덕후들은 저희도 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 아니라고 하고 네, 예. 저는 그냥 굉장한 머글로 어. 네. 누가 굉장한 머글인지 대결을 먹을 대결. 네, 오늘 먹을 대결로 먹을 어, 대결로 웹툰 PD님이라고 하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리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의 전반적인 진행이나 그다음에 작가님들 마감 관리나 작품 나오고 나면 반응, 독자 반응 같은 거 관리하고 각자 기획을 해서 작가 매칭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출판 편집자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쟁쟁한 예.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뭐라고 본의 표현해야 아니게 될까요? 좀 센 거 위주로 네네네. 했던 네네네. 이 슈얼리 카마스트라나 이 쌍년의 미학 같은 작품들이 또 일상툰에 가까운 것들이니까 네, 어째 더 작가가 직접 경험한 거를 만화로 그린 그쵸. 그런 일상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막 싸이월드나 블로그나 막 이렇게 연재되었던 것들 많잖아요. 각자 좋아하셨던 것들을 다루셨을 텐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스노우캡. 아 스노우캡. 네, 스노우캡 스노우캡 너무 좋아했었어요. 유명하죠. 너무 좋죠. 유명하죠. 아 근데 저 그거 진짜 이게 진짜로 이 일상툰이란 게 자기 세월이나 감정이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스노우캡 작가님이 그 연재하시다가 거기 나오는 그 나옹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나옹이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걸 보는데 뭐 그냥 랜선 집사인데도 그 뭔가 약간 맞아. 이입돼 왔던 그 몇 년 동안의 내가 그게 키운 예 기분. 뭔가 네, 내가 한 맞아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그게 이입됐던 것들이 있으니까 보는데 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맞아. 세월 때문에. 아, 저는 그 마린블루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성계군 작가님 예. 그때 처음에 자취하면서 그 예. 선인장 하나 놓고 그런 회차가 있었어요. 회사에 도시락을 계속 싸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고기 양념에 비빔밥을 싸가셨다는 아, 그런 회차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공감도 되고 예. 지방에서 서울 처음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한 네. 사람이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네. 성장해가 나가는 걸 같이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되게 잘 아는 예.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지만 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막 사실은 내적 그렇죠. 친밀감이 다 맞아요, 쌓여가지고 맞아요. 집 구조 어떻게 되는지도 예. 알고 근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스노우캣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상툰들이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 그 블로그라던가 개인 플랫폼에 좀 연재됐었잖아요, 그죠? 특징들이 있을까요? 좀 공통적으로 뭐 기획 특징 같은 것들이? 그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그쵸.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그쵸. 좋아서 예, 연재를 예. 하는 거고 그 당시 콘텐츠들은 좀 출판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웹툰이라기 최종- 지금의 웹툰 느낌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더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예. 마인드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일상에 되게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들이 아니었나. 그냥 정말 블로그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일상툰을 한다고 하니까 직업 본분을 맞춰가지고 일상툰이 되게 개보가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학위 논문들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까지.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심심해서 한번 검색을 심심하면 한동안 논문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일상툰을 가지고 약간 세대 구분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말했던 아까 뭐 스노우캣이라던가 뭐 마린 블루스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우울의 정서가 이렇게 깔려 있다. 이거를 근데 사실 그냥 우울하다 이러면 잘 눈에 저희가 확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울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는지 하나하나 대량으로 세셔가지고 이게 수치화를. 예, 수치화를 네. 하신 거 이렇게 반박을 못하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게 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좀 다음 세대, 약간 웹툰 세대의 일상툰으로 넘어오면 명랑이 좀 주제가 됐다 하면서 또 이런 여러 사례들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서미래 작가님 남이 사는 이야기나 즐거우리 내 인생, 대학 일기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좀 최근에 일상툰이라고 하는 게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또 좀 약간 밝고 명랑한 정서들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라고 개그 코드가 예. 다 좀 재밌게 하고 자취로운 생활 전 재밌게 봤는데 그 추카피라는 작가가 개그에 욕심이 엄청 많은 캐릭터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에서도 그 자기 개그 콘티 짜는 막 그런 영상도 막 만들고 그럴 정도로 개그에 지금 더 포인트가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소비할 수 있게. 그 논문에서 우울에서 명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대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쵸. 보여주기식의 SNS 활성화되면서 좋은 것만 보고 싶은 마음이 뭔가 작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싶고 있겠네요. 그럴 수도 저는 그런 그 아티클은 봤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은 아니었는데 네. 아티클이 요즘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그런 콘텐츠적으로 쭉 풀어놓은 거였는데 이제 웹툰 쪽에서는 요즘 애들은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교훈을 얻어서 힐링을 받는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고 꼰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툰처럼 일상을 소재로 하는 그래서 나랑 똑같이 찌질한 경험하고 힘들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 코미코 쪽에서 오셨던 분이 일본 웹툰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거를 얘기를 하셨을 때 어쨌든 그동안 만화를 안 보던 친구들이 예를 들면 그 출판 만화나 예. 잡지 만화를 매달 찾아서 보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스크롤 만화를 보기 때문에 이거 얘기가 너무 무겁거나 전체를 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 따라가야 될 네, 맞아. 그런 장치가 그거보다는 많은 그냥 나 누구 기다리면서 잠깐 보고 그런 게 인기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거가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그 서사를 소비하려면 제가 그거에 시간과 공을 들여서 다 따라가야 되는데 집중도 해야 되고 뭐 그 시간과 어떤 열정을 다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어느 부분에 접속을 하더라도 일상툰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진짜 어느 순간을 키더라도 정중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경향성이라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소설들의 서사에서도 거대 서사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장편 맞아요. 대망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게 사라지고 좀 뭐랄까 나의 이야기들 좀 현실이랑 맞닿아 있는 그쵸. 얘기. 1인칭의 이야기들로 많이 이렇게 온 경향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야 뭐 페미니즘 리부트나 문단의 성폭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손쉽게 합의됐던 우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나를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고민하는 방식의 서사들이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냥 최근에 플랫폼이라던가 뭐 여러 미디어들 때문에 서사 자체가 좀 이렇게 개인화되고 분화될 수 있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뭐가 같아요.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에세이 시장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고 그냥 내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한테 공감받고 싶고 그
그런 어떤 트렌드가 웹툰이나 뭐 어떤 그림 시장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상툰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얘기? 그러면 이제 일상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웹툰 플랫폼으로 넘어왔었을 때도 실제로 그 일상툰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가요? 어떤가요? 그게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은 원래도 트래픽이 높고 처음 시작을 무료 웹툰으로 시작을 한 터라서 트래픽을 높여줄 수 있는 웹툰이면 연재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유료 결제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플랫폼들은 그거를 아주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운 그런 편이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도 어쨌든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만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툰을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컨셉을 좀 부여를 해요. 가령 직장인들이 늘 고민을 점심 메뉴를 고민을 하니까 그쵸. 그런 키워드여서 그런 컨셉으로 일상툰을 기획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다들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엄청. 고양이 웹툰을 만들어 와라 뭐 이렇게 해서 고양이 웹툰 기획도 했었고, 아기 낳는 만화도 사실은 맞아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제목부터가 맞아요. 얼마나 아픈지. 피부에 뭐 나고, 뭐, 그러니까 뭔가 힘들다라고 그쵸. 툭 쳐지는 그런 세세한 일상이나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그린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입덧이 얼마나 않으면, 힘든지. 네, 뭐.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컨셉이 있으면 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초반의 일상툰은 좀 이렇게 개인의 경험이라던가 내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최근에 좀 이제 그게 플랫폼화 되면서 점심이라던가 이렇게 기획화돼가지고 이렇게 일상툰이 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막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에 웹툰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그쵸. 팔로우하고 뭐 며느라기도 그죠. 며느라기는 수신지 작가님이 원래는 다른 알겠어요. 플랫폼들에 다 제안을 했었는데 반려가 된 거예요. 사실 저희한테도 제안이 왔었어.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더 논의를 하다가 서로 간에 이 작품은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수신지 작가님이 혼자 계정 만드시고,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원래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얘기를 다루는 것처럼 여겨져서 처음 그거 연재하실 때 보면서 이게 수신지라는 사람 얘기인가? 본인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기획이었던.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책까지 독립출판으로 본인이 제작해서 만드셔서 했었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정말 더 제가 보는 거 감자? 감자. 이분형 감자. 이분이 감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감자지. 최근 거 맞아. 최근 거? 그 최근 거가 반말한다. 아니, 감자 그 최근에 되게 못 봤어요, 최근에 최근에. 그 남편분 되게 훈남이라고 묘사하는 맞아요, 그 맞아요. 훈남분을 네,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되게 아름답고 그런 얘기 좋아하시는구나.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되게 목냥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부부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저가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부 일상들 나오는 거 감각할 수 없다고요. 지금은요. 아직은. 지금은 뭐, 평생일지도 네. 모르고. 잡덕사전. 저는 인스타에서 연재를 하는 예. 이야기들이 그냥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한다. 자기한테 공감이 가는 네, 것들.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보는 입장이니까 작가님이 뭔가 일상툰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감각으로 그냥 봤었는데 어떤 계정을 운영하는 분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냥 정말 직장인이고 그냥 일기 쓰듯이 정말 올리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또 문화가 됐구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케이스예요. 이제 전 제 주변이 직장인이 아니라 연구자 대학원생들이니까 네. 자기가 그 논문 썼을 때 했던 경험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가 힘들었고 그림으로. 자기 일상을 그렇게 네. 그냥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왜 이런 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막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예전에. 갑자기 이런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 하세요. 게 네네. 상관없어요. 그냥 뭐 편집해 주셔야지. 아즈텍 같은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아즈텍 그 진짜 문명 옛날로 진짜 많이 가는. 거기서 그 태양 있잖아요. 태양 매일 뜨는 태양이 질 때 네. 제사를 올린대요. 왜냐면 내일도 떠달라고. 그러니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거가
그거를 무사한 일상을 무사한 계속 일상을 살고 있다라는 영위할 수 것에 있게. 이해해달라는 것에 그런 기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이 일상을 기록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예. 생각 그쵸. 하시는 거죠. 얘기하시는 거죠. 굳이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출판을 하거나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것보다 좀 쉽게 접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직접 생산해내고 보여주고 자기가 컨텐츠가 되고. 내 스스로 컨텐츠가 되고 이런 거에 더 거리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상을 소비하려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려는 사람도 있고 마침 보여줄 것도 매체도 많고. 있고. 매체, 맞아. 너무 쉽게 할 수 많죠. 있고. 뭔가 수업 같은 얘기가 생산자, 소비자, 플랫폼 이렇게 누가 먼저인지 찾아내고 싶어. 어떻게 뭐 연구를 하나 해보실래요? 아, 그럼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그쵸. 해보고 싶 이런 열망과 해보고 아니요, 싶다. 접었어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시간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툰은 너무 즐겁게 보지만 맞아요. 맨날 재밌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그런 어떤 웹툰이나 일상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들을 이렇게 되짚어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 댓글 중에 이거 흔들어 달라시는 댓글이 있었어. 아, 그래요? 이 댓글을 보면 당근펜을 흔들어 달라는 댓글이 있었어. 이제 팬 서비스도 다 하시고.